시작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병규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사실 녹화를 했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이랑 올린 유튜브 업로드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건 사정을 잠깐 말씀드렸고, 오늘은 애기들 이소성 몽고 반정 관련해서 최근에 고등법원 판례가 2건이나 있고, 또 이제 1심 법원 판결에도 좀 있고 해가지고, 요게 레이저 치료 수술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이 좀 있는 판결이고, 또 선천 이상 관련해서 이것도 좀 쟁점이 있는 거라서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변호사님이랑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사건 요약만 먼저 해드리면,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났는데 선천성 비신생물성 82.5 코드가 되고, 그냥 어려운 말인데 그냥 몽고 반점인데, 보통 이제 몽고 반점 우리가 흔히 알듯이 엉덩이 쪽에 나는 게 몽고 반점인데, 이게 등이나 팔 이렇게 몸 전체에 반점이 이렇게 생기는 걸 이소성 몽고 반점이라고 하고, 치료를 이제 일반적으로 레이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치료가 이제 한두 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대략 10회 이상 수십 회까지 하게 되고, 해당 요 케이스는 64회 정도 치료를 받았고 보험금이 9,600만 원, 1억 정도 분쟁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 주장 세 가지를 크게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험사 주장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요거 이소성 몽고반 그냥 치료한 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이거 미용 목적 아니냐라는 게 보험사의 첫 번째 주장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몽고 반점이 저절로 없어졌잖아요. 제 기억에는 엉덩이 났던 부분이 커가면서 어차피 없어질 건데 뭘 굳이 지금 없애려고 하냐, 어차피 없어질 텐데 당분간 그게 좀 보기가 그래서 미용 목적이 아니겠냐, 그런 데서 미용 목적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주치의나 의사분들에게, 이제 전문의에게 물어볼 때 이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가만 놔두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문제가 생기면 치료해야죠.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기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미용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한테 그래요. 변호사 이거 소송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소송해요.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해야죠. 이건 소송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이거 해야만 이거 해결되겠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 치료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이소성 몽고 반점을 이게 여러 군데 막 나요. 제대로 몽고 반점이 아니죠. 다른데 나는 몽고 반점이란 소리잖아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몸에. 그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아마 이 판결문에도 그거 가만 놔두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감정 의사가 이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치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전문가를 잘 활용해라.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치료 목적으로 왜 머리에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봤던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이거 미용 목적이다.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적합한 전문가가 누구냐. 그리고 그 전문가로부터 답을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요, 옛날에는 일일이 내가 답을 다 찾아내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워낙 소통망이 뛰어나고 정보는 넘쳐요. 요즘에는 뭐냐면, 누가 전문가냐, 그 사람한테 뭘 제대로 물어볼 거냐, 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는 공부 방법이라든가 고민의 내용이. 그래서 그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치료 감정을 통해서. 그랬더니 가만 놔두면 아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치료 목적이. 그러니까 이 소송 몽고 반점 가만 놔두면 몸에 안 좋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료 목적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문 통해 가지고 나왔던 의사한테 제대로 물어봤는데, 그 의사가 그 가만 놔두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해야 됩니다 라는 답변의 의견을 줬다. 그래서 치료 목적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러면 보험사 주장이 이제 이 레이저 치료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건 이제 자기는 아니라고 하겠죠. 돈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술의 정의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손약관은 그냥 기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손약관은. 그러니까 모든 의료부의 기본 약관은 실손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특별약관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수술의 부분 할 때 비급여, 급여, 그 다음에 신의료 기술은 비급여, 그러니까 실손약관의 문제가 여기에 넘어와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실손약관이 아니면 그 다 너무 필요 없습니다. 신의료 기술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예를 들어서 신의료 기술이 아니에요. 이 레이저 시술법이 신의료 기술이 아니라고 해도 신의료 기술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비급여냐 급여냐 이 문제 때문에 나오잖아요. 실손약관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수술의 정의에 들어가면 됩니다. 실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 시술의 문제가 수술의 정의 중에 뭐냐면, 야,
레이저 의료기구에서 아까 치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절단, 절제등 조작했냐 아니냐 이런 말이잖아요. 거기에 부합이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사실은 이 부분이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는데 내 해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물건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싸움으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수술의 정의 그런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들하고 할 때 말싸움을 했는데 본인이 그냥 벽에 그냥 뭐가 그냥 튀어나와 내 말이. 그러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그 해결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분만 나빠요. 그날 저녁에 술 한 번 드시고 욕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이저 수술은 시술이다. 그러면 거기서 뭐 절제냐라고 이제 하는 부분하고 붙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절단 절제의 문제를 국어사전 펴세요. 읽어보시고 이게 절단 절제를 칼 들고 무식하게 옛날처럼 자르면 절단 절제하는 게 보이죠. 근데 그걸 빨리 잡아보세요. 안 보이겠죠? 기계를 사용해가지고 더 빨래요. 레이저로 하면 그거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절단 절제는 맞죠. 이게 기술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단 절제 등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대 흐름, 옛날 우리가 이게 칼로 소나 돼지 잡는 식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절단 절제 등 조작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문구 가지고 싸우는 것은 가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디테일하게 저 사람보다 내가 분석을 더 잘해. 그럼 이기는 거예요. 분석을 못해. 같은 사건이라도. 그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을 모르고 이렇게 해야죠. 주장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달라져요. 디테일하게 주장하면 이깁니다. 같은 사안이어도. 근데 디테일하지 못해. 그럼 지죠. 근데 우리는 결과만 보잖아요. 요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술의 정의 문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으면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레이저 시술은 아주 간명하죠.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의료기구 했고 치료 목적 나왔죠. 이게 문구가 치료 목적이죠. 미용 목적이 아니죠. 치료 목적 나왔고 그 다음에 뭐죠? 의료기구 사용했고 그 다음에 절단 절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절단 절제했고 또는 아니더라도 등 조작이 될 수가 있고 지금은 등 조작에 더 강조를 해줘야 된다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단 절제 등 조작에 등 조작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디테일하게 부각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기는 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재판부는 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죠?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거죠. 주장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모든 부분은요 상식적인 원리가 다 녹아 있어요. 업무 분야만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수술하는 분하고 거칠게 수술하는 부분은 어느 병원이 더 잘하죠, 수술을? 디테일하게 수술하는 잘하잖아요. 그래서 유명하고 명의지 않습니까? 명의, 디테일하다는 소리예요. 전문가, 디테일하다는 소리예요. 거친 사람이 전문가라는 소리 들을 수 있나요? 겉으로만 전문가지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세요. 하나하나 밑줄 그으면서.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작은 말로 전달할 수 있으면 최고니까 전달해 주시면 그게 스며 들어갑니다. 거기까지가 수술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을 한마디 더 해드린 거예요. 레이저 수술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주셨고 중간에 설계사분들한테 수술 정의나 뭐 약관 해석하는 방법을 언급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그 설계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 이제 보험사 주장이 이제 64회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야 이건 너무 과다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보험사 주장인데 요거는 그것은 이제 항상 우리가 볼 때는 두 가지 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치료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속성이 이 치료의 특성이 그렇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4이다 그러면 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치료는 원래 그렇습니까? 그러면 희소성 그 몽고 반점은 어느 정도 해야지 치료가 끝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대략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과다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겉모습이고 그 치료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맞는 건데 이 부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결국은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개념의 부분. 제가 우리 보험 설계사 선생님들한테요. 보험 설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욕먹겠죠. 아니 저분은 우리 업무를 알지도 못하면서 보험 설계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왜 함부로 하지?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외에는요. 다 함부로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는 다 어렵다 그래. 야 너처럼 생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우리 업무 네가 몰라서 그래. 이야기해 놓고요. 본인들은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요. 야 그래 그러는 거지. 무슨 소리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64회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4회? 야, 그거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속 모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여기 전문의가 누구지? 여기에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 그럼 물어볼 때 질문을 잘 해주면 좋죠. 듣는 사람이. 이 이소성 몽고 반점은 레이저로 한두 번 하면 끝나는 건가요? 치료가 가능한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야기 않죠. 단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는 얘기.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환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환자 64회인데 64회가 적정한 겁니까? 과다한 건가요? 이 환자의 증상과 환자의 신체 상태에 비춰볼 때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진단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횟수를 이야기할 때는 딱 두 가지 요소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환자의 증상과 증상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 환자의 신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이 환자의 치료의 내용과 정도와 횟수는 어떤가 이렇게 꼭 가야 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이것은 몇 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이 환자의 증상과 증상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이 환자의 신체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에 따랐을 때 이 환자에게는 치료 횟수가 몇 회의 치료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질문하는 요령과 질문할 때 꽉 잡아야 되는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조단조단 여쭤보시면 돼요. 그래서 64회가 과다하지 않다라고 나온 거예요. 감정이한테 조단조단 물어본 결과 환자를 직접 보고 진료 기록부를 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소성 몽고반점 관련해서 뭐 미용 목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레이저 치료가 수술이냐 아니냐, 그리고 치료 횟수에 과다하냐 아니냐 요 관련해서 쟁점을 다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영상 내용이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